안녕하세요. 내 고장 숨은 영웅 김규식을 찾아서를 연출한 이미정입니다. 구리시에 있는 노은 김규식길이라는 이정표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대한제국 군인이셨던 선생께서는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이 되셨고 그 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시다 순국하셨다는 안내판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선생의 생가터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머나먼 낯선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김규식 선생과 그로 인해 고초를 겪은 가족과 후손들,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던 어느 봄날, 나는 오래 품어왔던 궁금증을 해결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산마루로 253번 길의 다른 이름, 노은 김규식길, 이정표에 대한 궁금증 말입니다. 김규식,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구리시에서 이정표까지 만들었을까요? 그리 낯설지는 않은, 흔하다면 흔한 남자 이름 같은데 딱히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 어려운 이름의 길이 왜 구리시에 있는지 오늘은 꼭 알아봐야겠습니다. 독립운동가.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노은 김규식 선생의 생가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거죠. 대한제국의 시위대 장교였고 1907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에 합류하여 1919년 북로군정서 사단장 취임, 1920년 청산리 전투에 참가하여 대승을 거두고 1931년 순국하셨네요. 1963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정말 대단한 독립운동가셨는데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여기서 출생하셨다니요. 만주벌판을 누비며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군의 호장군 노은 김규식. 이정표를 따라 내려간 반대쪽은 동구릉로 389번 길, 43번 국도로 이어졌습니다. 두 이정표 사이에 500m도 안 되는 짧은 길, 그러나 울림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오늘 오랜 궁금증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 출신의 독립군이라는 숨은 보석을 찾아낸 듯합니다. 노은 김규식 선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김규식이라는 이름으로 동명 3인이 나옵니다. 미국 유학 후 상해로가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부산 동래 출신 김규식이 있고 13도 창의군 및 만주지역 북로군정서 지휘관으로 활동하신 양주군 구리면 산호리, 현재의 구리시 산호동 출신 김규식 선생, 바로 이분이 노은 김규식길 이정표의 주인공이시네요. 다른 한 분은 만주지역 서로군정서 활동가로 경북 안동 출신 김규식이 있고요. 세 분 모두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이십니다. 김규식은 1882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산호리 18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1897년 15살에
주명래와 혼인하였고 1908년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에 참가하였고 1912년 만주로 망명하였다고 합니다. 노원의 망명으로 고초를 겪던 가족들은 1925년 전후로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만주로 이주하였다고 합니다. 구리시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김규식의 기일인 음력 3월 23일을 기해 추모제를 지내왔고 2025년 4월 20일에 제94주년 추모제를 지냈다는군요. 정면으로 보이는 현수막 속의 사진이 노은 김규식 선생입니다. 대한제국 군인에서 13도 창의군 의병으로 만주의 독립운동가로 변신한 호장군, 순국한 지 90년 만에 이정표로 살아난 잊혀진 영웅이었습니다. (1907년 7월) 헤이그에 밀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이어서 8월에 대한제국 군대가 무장해제당하고 강제로 해산당하자 육군 참의였던 김규식은 본격적으로 의병에 투신하게 됩니다. 한편 고종의 밀지를 받은 이인영이 전국의 의병과 의병장 또 해산된 군인 1만여 명의 국민군으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일제에 맞서 본격적인 국민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집신을 신은 채 몽둥이와 칼을 든 의병들. 화력과 군사력이 앞선 일본군에 맞서기엔 역부족입니다. 1907년 10개월 동안 목숨을 잃은 의병은 13,445명, 일본군 1명에 희생당한 의병만 116명입니다. 9화 말 일제에 맞서 서울과 경기를 거점으로 전국의 의병 10,000명을 결집한 왕산 허위. 바로 이곳이 13도 창의군 집결지이고 2020년 12월 구리시에서 이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13도 창의군의 군사장 허위가 수도 진격을 위해 300명의 결사대를 선봉대로 현 구리시 수택동에 통제본부를 설치하고 1만여 13도 창의군을 기다리던 중 이를 알아챈 일군과 교전이 벌어졌고 후속 부대의 지원이 늦어져 참패함으로써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납니다. 동대문 밖 30리 지점이 망울이든 수택리든 독립운동을 위한 국민전쟁의 도화선이 된 선조들의 그 숭고한 정신만은 잊지 말고 새겨야겠습니다. 허위의 서울 진공작전의 선봉에 섰던 김규식은 1908년 영천에서 체포되어 내란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년 후 사면되었답니다. 인창도서관에서 발견한 잠들지 않는 이야기 시리즈 3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김규식 선생의 증손자 김영필님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겪었던 신분상의 제약과 가난, 불안한 일상생활 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의병장 허위의 사령장으로 13도 창의군 선봉에 섰던 이야기, 만주로 망명하여서는 북로 군정서에 가담해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장군의 직속 보병대를 이끌고 승리를 거둔 1등 공신이었다는 자랑스러운 이야기. 여러 단체를 거치면서 지휘관으로 또 교관으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청년들을 교육하시다 연기련에 학교를 세우시기도 하셨는데 교사를 모시러 가던 중 동족의 손에 살해되셨다니 참으로 어이없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중국혁명 당시 공산당원들이 집을 수색한다는 소문에 김규식 할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불태웠다고 하네요.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이 알려져 해를 입을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김규식 할아버지의 위대한 항일 독립운동 업적 덕분에 그 후손들이 겪었던 고초 가운데 중국의 기근이 들어 끼니조차 어려웠던 때 삼촌 한 분이 논에서 쥐를 잡아 통째로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굶주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군요. 그 장면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면서 눈물이 납니다. 김규식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에 이르기까지 두막에 쌀을 모으던 아낙네들부터 가산을 털어 군자금을 전달한 부자들까지 3천만이 하나 되어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우리 선조들께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느라 돌보지 못한 가족과 후손, 경제적, 신분적 어려움을 더는 겪지 않도록 이제는 나라와 국민이 돌봐야 할 차례가 아닐까요? 할아버지 생가터에 기념비가 세워져 기뻤다는 증손자 김영필님은 할아버지 내외와 부모님의 유해를 모셔와 이역만리 떠돌던 영혼들이 고향 산호동에 함께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말씀 좀 여쭈려고 왔어요. 구리시의 그 독립운동가 네. 노은 김규식 선생님의 네. 그분의 묘가 여기에 있다는 건 아는데 네. 위치를 몰라서. 그 지금 김규식 선생님 네. 그 묘는 아직 이장을 안 해오셨어요. 이장을 안 해오셨어요? 네, 아직 그래서 묘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가면식으로 아직은 아니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지난 시장님 때 네. 그 추진을 하셨다가 이장은 아직 못 하신 거예요. 그래요. 아침 관리인이 계셔서 위치를 알려주셨고 비석도 없는 선생의 가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구릉 뒤편 햇빛 잘 드는 야트막한 언덕, 선생의 생가에서 1km 정도 거리의 구리 시립묘지에 구리시에서 선생의 묘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노은 김규식 선생과 주명래 여사 그리고 아들 부부를 모셔와 가족이 함께 계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묘가 주인을 맞는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향 산천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은 변함이 없건만 만주벌판 어디선가 그리워하셨을 고향 산오리. 구리시의 숨은 영웅 노은 김규식 선생과 그 가족 및 후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